니온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딸이 말했죠. 3일 후 딸은 내 콩팥이 필요했어요. 콩팥 이식 코디네이터의 목소리가 딸 미란 미경우의 전화기를 통해 쩌렁쩌렁 울렸어요. 미란 미경은 내가 병실 문 뒤에서 모든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걸 몰랐죠. 김박 여사님, 어머님은 완벽한 콩팥 기증 적합자이십니다. 하지만 72시간 안에 어머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후보자로 넘어가야 합니다. 미란 미경은 웃었어요. 정말로 웃으면서 말했죠. 걱정 마세요. 엄마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그 늙은 여우는 제가 그동안 해준 모든 것에 빚을 졌으니까요. 그건 미란 미경. 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내가 집을 자기에게 넘겨주지 않아서 나를 완전히 삶에서 잘라버리겠다고 말한 지 3일 후였어요. 글쎄요, 미란 미경은 곧 이 늙은 여우에게도 송곳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걸 보고 계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포항 부산에서 은퇴한 68세 교사인 제가 어떻게 병원 문 뒤에 숨어서 외동딸이 자신을 조종해서 콩팥을 내놓게 하려는 계획을 듣게 되었는지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내쫓긴 후에 말이죠.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철수민준 씨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에게 20억 원 상당의 아름다운 한옥, 10억 원 상당의 퇴직연금, 그리고 사랑하는 딸 미란 미경과 사위 동현 성현 씨와의 애정 어린 관계를 남겨주었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징조는 4월 어느 화요일 아침에 나타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옥수수차를 끓이고 있었는데 미란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란 미경의 목소리는 아주 달콤했어요. 나중에 미란 미경에 조종하는 목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엄마, 동현 성현이랑 제가 생각했는데요. 엄마는 점점 나이가 드시고 그 큰 집은 엄마가 관리하기에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가 아주 좋은 요양원을 찾았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곳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안 해요. 미란 미경, 아, 나는 68살이지 98살이 아니야. 나는 일주일에 3번 요가를 하고 얼마 전에 설악산 지리산 등반해서 돌아왔어.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문 잠그는 걸 잊으셨잖아요. 딱 한 번 장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약도 섞어 드셨잖아요. 나는 평생 약을 섞어 먹은 적이 없어.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기억력, 능력, 판단력에 대한 작은 언급들. 미란 미경은 몇 달 동안 씨앗을 뿌려왔어요. 제가 걱정이라고 치부했던 말들이었죠. 엄마, 가스레인지 껐는지 확실해요? 엄마, 어제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잖아요. 엄마, 동현 성현 씨에게 재정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건 동현 성현 씨의 건설 회사가 돈이 줄줄 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이나 밀려 있었고 신용카드는 8천만 원까지 한도가 꽉 차 있었고 국세청은 5천만 원의 세금 체납으로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죠. 그들은 제 돈이 필요했고 빨리 필요했어요. 대립은 2주 후에 일어났어요. 미란 미경과 동현 성현은 법률 서류 더미와 박선영, 김선영 박사라는 노인 정신과 의사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서류에는 위임장, 집량도 증서, 퇴직연금 계좌를 청산하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죠. 여기 그냥 서명하세요, 엄마. 미란 미경은 펜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어요. 엄마를 위해서예요. 변호사가 검토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겠어요. 그때 박김 박사가 입을 열었어요. 김박 여사님, 따님께서 여사님의 인지능력 저해에 대한 우려스러운 사건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전문적인 의견으로는 여사님은 감독이 필요합니다. 무슨 근거로 전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은 저를 진찰한 적도 없잖아요. 행동 관찰은 꽤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내 집에서 나가세요. 모두 다. 미란 미경이의 얼굴은 가짜 걱정에서 순수한 분노로 변했어요. 이기적인 늙은 년.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이야? 내가 당신을 돌보기 위해 내 커리어를 포기했잖아. 무슨 커리어? 너는 부티크에서 3개월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잖아. 넌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미란 미경은 쏘아붙였어요. 내게 전화하지 마. 우리 집에 오지 마. 넌 내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들은 떠났지만 동현 성현 씨는 이걸 처리할 다른 방법도 있어 라고 중얼거렸죠. 3일 후 저는 새벽 3시에 가스 냄새에 잠에서 깼어요. 가스레인지에 불꽃이 꺼져 있었고 4개의 버너가 모두 켜져 있었죠. 만약 제가 잠기가 어두웠다면, 만약 스카우트 나비, 제 고양이 가 제 얼굴을 긁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철수 민준 씨가 죽은 후에 설치한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이 새벽 1시에 뒷문 잠금 장치를 따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동현 성현 씨의 키, 동현 성현 씨의 체격이었고 동현 성현 씨의 눈에 띄는 대학 반지를 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어요. 119에 신고했을 때 출동한 경찰관은 수첩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사님, 이번 주 초에 따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은 여사님의 정신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님은 여사님께서 관심을 끌기 위해 사건을 꾸며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불안정성에 대한 기록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그때 이게 즉흥적인 돈벌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저를 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계산된 작전이었던 거죠. 저는 그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싸고 스카우트 나비를 데리고 도시 외곽에 있는 바다 모텔 해변장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주인인 73세의 전직 간호사 배최 여사는 탐욕 때문에 딸을 잃은 적이 있었죠. 배최 여사는 제 떨리는 손을 한번 보더니 말했어요. 아가씨, 누가 당신을 쫓든 간에 그들은 이제 저를 적으로 만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배최 여사는 제가 계획을 세우는 걸 도왔어요. 전쟁의 첫 번째 규칙은 배최 여사는 말했어요. 적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는 거야. 저는 전직 ABI 요원인 마커스 톰슨, 박태준이라는 노인 학대 사건 전문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가 다음 2주 동안 밝혀낸 것은 충격적이었죠. 동현 성현과 미란 미경은 저만을 노린 게 아니었어요. 동현 성현 씨의 어머니 해숙 정숙 씨는 2년 전에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돌아가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콘도를 양도한 직후였죠. 공식적인 사인은 신부 전이었지만 마커스 박는 그녀가 사망하기 불과 몇 달 전에 5천만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더 많은 게 있었죠. 미란 미경은 방문하는 동안 차에 소량의 벤조디아제핀을 넣어 저를 서서히 중독시키고 있었어요. 혼란과 기억상실의 실제 증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박힘 박사는 진짜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동현 성현 씨가 50만 원에 고용한 배우 박혜미, 김혜미였죠.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들은 탐욕스럽고 부주의해졌죠. 미란 미경은 모든 사람에게 그녀의 독서 모임, 이웃, 미용사, 제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녀는 심지어 엄마의 알츠하이머 투병을 응원합니다. 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시작해서 제 쇠퇴에 대한 날조된 이야기를 올렸죠. 불쌍한 미란 미경, 모두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헌신적인 딸이라고요. 한편 저는 제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처방된 적이 없는 약물이 제 몸에서 검출된 독성 검사 보고서, 가짜 의사의 진짜 신분, 그리고 그들의 빚에 대한 기록 등 보안 카메라 영상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게 필요했어요. 그들이 스스로를 범죄에 연루시켜야 했죠. 제 나이에는 인내가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죠.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배초에 여사에게는 IT 분야에서 일하는 조카 재민 동민이가 있었어요. 20만 원의 재민 동민이는 미란 미경이 헬스장에 있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을 복제했어요. 모든 문자, 모든 통화, 모든 이메일. 저는 그걸 모두 볼 수 있었죠. 저는 그걸 통해 그들의 다음 계획 단계를 알게 되었어요. 동현 성현 씨는 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찾았어요. 개발업자는 현금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었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15억 원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요. 계획은 간단했어요. 저를 무능력자로 선고받게 하고 강제로 매각하고 보수관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 최윤 변호사와 수익금을 나누는 거죠. 미란 미경과 동현 성현 씨 사이의 문자는 끔찍했어요. 동현 성현. 늙은 여우가 언제쯤 정신이 나갈까? 미란 미경.
곧 복용량을 늘렸어. 서명하거나 사고가 날 거야. 동현, 성현. 자연스러워 보이게 해야 해. 미란, 미경. 제발. 해숙, 정숙 씨 이후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해숙, 정숙 씨에 대한 그 문자가 저의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작전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미란, 미경은 병에 걸렸어요. 정말로 심하게 아팠죠. 그녀의 콩팥은 망가지고 있었고 저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나타난 희귀한 유전 질환이었어요. 갑자기 저에게 죽었다고 말했던 딸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제가 있을 것 같은 곳에 나타났죠. 엄마, 제발.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엄마의 콩팥이 필요해요. 엄마만이 유일한 적합자예요. 그들은 제가 눈물에 굴복할 무기력한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생각했지만 돈보다 진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제가 몇 주 동안 그들보다 3발짝 앞서 있었다는 걸 몰랐죠. 아시겠지만 배, 최, 여사의 또 다른 조카 민수, 현수는 미란, 미경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그는 그녀의 상태, 예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적합자이긴 하지만 제가 유일한 적합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목록에는 3명의 다른 잠재적 기증자가 있었지만 미란, 미경은 다른 사람들이 지불할 수 없는 보상을 원했기 때문에 저를 고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2주 동안 땀을 흘리게 했어요. 절망하고 취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했죠. 그러고 나서 저는 마커스 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어요. 콩팥 기증을 고려하겠지만 직접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고요. 혼자서요. 그녀는 즉시 동의했어요. 우리는 목요일 오후에 서울, 부산, 아산병원에서 만났어요. 미란, 미경은 끔찍해 보였어요. 창백하고 마르고 그녀의 명품 옷은 그녀의 몸에 걸쳐져 있었죠. 잠시 동안, 정말 잠시 동안 저는 그녀에게 한때 가졌던 모성애의 불꽃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입을 열었죠.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당신은 항상 너무 순진했죠. 수술 후에는 세금 목적으로 집에 대한 서류를 다시 검토해야 할 거예요.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여전히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콩팥을 기증하겠어요. 저는 말했어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당신과 동현, 성현 씨는 해숙, 정숙 씨에게 한 일에 대해 자백서에 서명하세요. 둘째, 당신이 저에게서 훔친 모든 돈을 돌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중독 계획을 통해 말이죠. 제 이름으로 개설한 신용카드, 당신이 청구한 6천만 원에 대해 알고 있어요. 셋째, 당신은 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원히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한 색에서 회색으로 변했어요. 해숙, 정숙 씨에 대한 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와 동현, 성현 씨 사이의 문자 교환을 재생했어요. 검찰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검찰은 해숙, 정숙 씨의 사건을 다시 열어보는데 매우 관심이 있어요. 당신은 허풍을 떨고 있는 거예요. 허풍을 쳐보세요. 제가 문 밖으로 나가면 당신은 왜 당신이 죽어가고 있는지 동현, 성현 씨에게 설명해야 할 거예요. 당신이 너무나 자존심이 강해서 당신이 한 짓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절망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미란, 미경은 제 팔을 잡았고 그녀의 손톱은 제 살갗을 파고들었어요. 악마 같은 마녀, 나는 당신의 딸이야. 당신은 나를 살려야 해. 아니, 저는 몸을 빼면서 말했어요. 나는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경비원들이 그녀의 비명소리에 이끌려 도착했어요. 그들이 저를 데리고 나가는 동안 미란, 미경은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에게 말할 거야. 딸을 죽게 내버려둔 엄마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저는 그것도 준비했어요. 다음 날 서울, 부산. 일보에는 마커스 박가 게재하는데 도움을 준 이야기가 실렸어요. 지역 교사가 노인 학대 조직을 폭로합니다. 기사에는 중독, 살인 미수, 사기 등 모든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문서와 증거도 함께 제공되었죠. 미란, 미경과 동현, 성현 씨의 얼굴은 한 면에 크게 실렸어요. 그 이야기는 입소문이 났죠. 미란, 미경,
이 제 가짜 쇠퇴를 기록하기 위해 만든 페이스북 그룹은 저에 대한 지지와 그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녀의 독서 모임은 그녀를 추방했어요. 그들의 이웃은 그들을 주택 소유자 협회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청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정한 정의는 법률 시스템에서 나왔어요. 동현 성현 씨는 살인 미수, 사기, 해숙, 정숙 씨의 죽음에 대한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죠. 제가 수집한 증거로 무장한 검사는 유죄 판결에 대해 확신을 가졌어요. 미란, 미경은 병상에서 공범으로 기소되었죠. 그들의 변호사 최윤 변호사는 변호사협회가 그가 주 저녁에 노인 고객에 대한 사기성 보수관리 서류를 제출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자격증을 잃었어요. 박김 박사, 즉 박혜미, 김혜미 씨는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죠. 미란, 미경의 콩팥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뉴스 기사를 읽은 후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그녀의 자녀들에게 비슷한 학대를 받은 젊은 교사였죠. 그녀는 생명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요. 미란, 미경은 이식 수술에서 살아남았지만 재판에서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녀는 15년을 선고받았죠. 동현 성현 씨는 2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그들은 집, 평판, 자유 등 모든 것을 잃었어요. 국세청은 그들의 자산을 압류했죠. 그들의 다른 사기의 피해자들이 나타나 수십 년 동안 빚을 지게 할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저는 한옥을 25억 원에 팔았어요. 강제로 팔지 않으면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밝혀졌죠. 저는 최고 수준의 보안과 북한산, 태백산, 이 보이는 아름다운 콘도를 샀어요. 나머지 돈은요? 저는 노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어요. 배최 여사가 저와 함께 운영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47명의 노인이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는 걸 도왔어요. 스카우트 나비와 저는 훌륭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 요가를 하지만 이제 노인센터에서 호신술 수업도 가르치고 있어요.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그것은 제가 정말로 누구인지 무기력한 늙은 여자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걸 보여주었죠. 사람들은 제가 미란, 미경에게 콩팥을 주지 않은 걸 후회하느냐고 물어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은 가족이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40년 동안의 어머니로서 제가 더 빨리 배웠으면 좋았을 것을 가르쳐 주었죠. 가족은 혈연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 존중, 충성심에 관한 것이죠. 미란, 미경과 동현 성현 씨는 저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배최, 여사, 마커스, 박, 재민, 동민, 민수, 현수, 저의 진정한 가족이 된 낯선 사람들은 저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었죠. 지난주에 저는 감옥에 있는 미란, 미경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녀는 사과하고 화해하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신을 찾았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했죠. 어쩌면 그녀는 변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감옥과 죽을 뻔한 경험이 그녀에게 관점을 주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용서는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확실히 누군가에게 다시 당신을 해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저는 넌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라는 한 줄의 답변을 보냈죠. 그 아이러니는 우리 둘 다에게 분명했어요. 제 나이에는 최고의 복수는 당신을 해친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매일 아침 저는 아름답고 안전한 집에서 일어나죠. 저는 두려움 없이 옥수수차를 끓여요. 저는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실제로 저를 아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죠. 한편 미란, 미경과 동현, 성현 씨는 감방에서 일어나고 쉬운 돈에 대한 그들의 꿈은 감옥 음식과 콘크리트 벽이라는 현실로 대체되었죠. 때로는 우주가 유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저는 즉석 복권에서 5천만 원을 땄어요. 처음으로 사본 거였죠. 배초에. 여사는 웃으면서 제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한 업보의 이자라고 말했죠. 저는 그것을 재단에 기부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변호사를 살 여유가 없는 노인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죠. 며칠 전 저는 슈퍼마켓에서 미란, 미경의 독서 모임 친구 중 한 명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녀는 속삭였죠.
우리는 모두 그녀를 믿었어요. 우리는 더 잘 알았어야 했어요. 당신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조종자들은 자신의 기술에 능숙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사실은 아니에요. 징후는 있었어요. 미란 미경이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었던 방식. 그녀가 방문했을 때 제 소지품을 재고 조사하는 방식. 마치 아직 열리지 않은 가게에서 쇼핑하는 것처럼요. 철수 민준 씨가 죽었을 때 동현 성현 씨의 눈이 빛나는 방식. 이미 상속을 계산하고 있었죠. 저는 제 딸을 가장 좋게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 징후를 무시했어요. 그게 제 실수였죠. 사랑은 당신을 눈멀게 해서는 안 돼요.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야 하죠. 요즘 저는 미란 미경이 이식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노인 환자들이 시스템을 탐색하는 걸 돕고 학대 징후를 감시하죠. 지난주에 저는 82세의 남자가 아들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산을 서서히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왔어요. 우리는 그가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막았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저에게 물었어요. 경험이죠. 저는 말했어요. 비싼 경험. 사실 노인 학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전염병이에요. 우리는 혼란스럽고 무관하고 부담스럽다고 치부되는 보이지 않는 피해자예요. 우리가 키우고 희생한 우리 자신의 자녀들이 돈이 개입되면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무력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는 수십 년의 지혜와 궁지에 몰린 호랑이의 맹렬함을 가진 생존자들이죠. 미란 미경은 제가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약한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제가 그녀를 키우고 그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2가지 직업을 뛰고 남편을 잃고 제 삶을 재건하는 것을 살아남은 여자라는 걸 잊었어요. 그녀는 나이가 주름뿐만 아니라 지혜, 인내, 그리고 잃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나오는 냉혹한 결의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었어요. 저는 해숙 정숙 씨에 대해 자주 생각해요. 동현 성현 씨의 어머니는 저만큼 운이 좋지 않았죠. 그녀를 깨울 스카우트 나비도, 그녀를 보호할 배의 최 여사도, 그녀를 조사할 마커스 박도 없었죠. 그녀를 기억하면서 우리 재단이 맡는 모든 사건은 그녀가 결코 보지 못한 승리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제가 딸 없이 외롭냐고 물어봐요. 사실은요. 그녀가 제 삶에 있으면서 저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제 파멸을 꾀하고 있을 때 저는 더 외로웠어요. 이제 진정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저는 38살 때보다 68살에 더 만족하고 있어요. 제 벽난로 선반에는 이제 미란 미경의 사진이 아니라 배최 여사와 제가 재단 개관 갈래서 리본을 자르면서 웃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우리 뒤에는 우리가 도운 수십 명의 노인들이 모두 생존자들이고 모두 번성하고 있죠. 그게 이제 제 가족이에요. 제가 선택한 가족이죠. 저를 다시 선택한 가족이고요. 미란 미경은 가석방 자격이 되기까지 3년이 더 남았어요. 동현 성현 씨는 15년 동안 자격이 없을 거예요. 때로는 그녀가 출소했을 때 제 문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궁금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보안 시스템이 있고 좋은 잠금 장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저에게 경계선이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녀가 알았던 어머니,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을 어머니는 그들이 저를 가스로 질식시키려고 했던 밤에 죽었어요. 살아남은 여자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아요. 지난주는 제 69번째 생일이었어요. 배초에 여사는 노인센터에서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죠. 방 안을 둘러보면서 모든 얼굴들, 동료 생존자들, 자원봉사자들, 가족이 된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미란 미경과 동현 성현 씨는 제 삶을 훔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드러냈죠. 그들은 제가 가진 줄도 몰랐던 강점을 보여주고 제가 결코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제가 결코 찾지 못했을 목적을 주었죠. 제가 다시 겪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된 사람에 대해 감사하나요? 당연하죠. 미란 미경에게 콩팥을 기증한 젊은 교사는 저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죠. 그녀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서명해요. 더 나은 자격을 갖춘 어머니에게 한 딸이. 그럴 때마다 저는 울지만 더 이상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인식, 연대, 승리의 눈물이죠. 제 나이에는 가족은 의무나 DNA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고
착취하는 대신 보호하고 이용하는 대신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이죠. 제가 지금 가진 가족, 배, 최 여사, 마커스 박, 재단 자원봉사자들, 우리가 돕는 생존자들,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매일 저에게 진정한 가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죠. 그러니 당신이 밖에 있고 이걸 읽고 있고 당신을 보호해야 하지만 보호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갇혀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걸 아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당신은 그들이 추정하는 것보다 더 똑똑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취약성을 기회로 보는 사람보다 더 나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모든 것을 문서화하세요. 당신의 본능을 믿으세요. 당신의 배최 여사를 찾으세요. 항상 배최 여사가 있어요. 조종을 꿰뚫어 보고 당신과 함께하는 누군가가요. 나이 때문에 당신이 당신보다 못하다고, 특히 당신의 혈육이 당신을 설득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최고의 복수는 실제로 당신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잘 사는 삶이에요. 제 이름은 김은혜 박은혜입니다. 저는 69세입니다. 저는 살인 미수, 노인 학대, 가족의 배신의 생존자입니다. 저는 또한 창립자이고 친구이고 투사이고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제가 무기력한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반은 맞았죠. 저는 여자이고 늙었어요. 하지만 무력하다고요? 다시는 없을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는 걸 잊지 마시고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